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에 집회 참가자들이 몰릴 걸 대비해서 종로구가 대대적인 도로 정비에 나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상점 앞에 세워진 입간판까지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선고일이 정해지면 직접 현장에 가서 수거까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앞이 휴교령부터 공사장 발파 통제, 또 주유소 영업 중단에 이어서 적치물 철거까지 선고일 대비 태세가 갖춰져 있는데요. 네. 갖춰가고 있는데 남은 건 헌재 앞 화환들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게 뭐 시위가 격화되면 이거 이제 집어던질까 봐 우려돼서 싹 치운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은 모조리 제거를 하자라는 건데요. 대상 물품이 이제 화분이라던가 매대라던가 의자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네. 가령 입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돌로 고정을 시켜놨다라고 한다면 그 돌멩이도 철거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상가에는 구두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노점 같은 경우는 선고 당일은 좀 임시 휴업을 해달라는 공문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적용 지역도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을 중심으로 헌재 방향과 낙원상가 방향 그리고 광화문 광장 인근의 고궁박물관까지 크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장 발파 자제, 그다음에 주유소 영업 중단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종로구청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경찰 관할인데요. 경찰? 네, 경찰이 지금 현재 그 헌재 인근 일대를 8개 구역으로 나눠서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선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헌재 주변에 주유소와 공사장 두 곳이 있는데요. 이 주유소 같은 경우는 흥분한 시민이 휘발유나 경유, 등유를 탈취해서 방화를 할 우려가 있다라고 아이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공사장은 출입은 뭐 어렵다고 해도 내부에 둔기로 사용될 수 있는 벽돌이나 삽 같은 자재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봐서 네. 아직 공식적으로 폐쇄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지만 시위대 접근은 철저하게 막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조금 아까 화환 얘기했었잖아요. 예. 예, 화환은 왜요? 그 지금 헌재 앞에 한 400개 정도 화환이 있는데요. 예. 이게 지난 12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내온 화환입니다. 뭐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같은 문구가 적혀 있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입간판도 철거를 하는 마당에 화환도 무기로 둔갑할 수 있지 않겠냐. 또 화환이 가연성 물질인데 이제 방화를 할 우려가 있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또 그동안 이제 안전사고를 우려했던 그런 민원들도 구청으로 꾸준히 접수가 되어 왔는데요. 지난달 그래서 헌재가 이제 통지서를 붙여놨습니다. 이게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적치물이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해달라라고 붙여놨지만 사실상 3개월째 방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 한남동 관저 앞에도 화환이 엄청 늘어선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 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용산고기가 다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헌재 앞에 이것도 그냥 철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헌재 앞은 헌재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이 관여하기는 좀 난감하다라는 하려면 입장이- 헌재가 나서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용산 관저 앞에 있던 화환 같은 경우도 한 3,000개 정도 됐었는데요. 네. 이거를 철거하기까지 그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화환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서요. 네. 예. 이게 뭐 비단 뭐 노상 적치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정치적인 메시지가 적혀 있으니까 광고물로 봐야 할지가 좀 모호했던 건데 실제로 변호사마다 해석이 상당히 엇갈렸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철거를 할 수 있었던 게 용산구가 이례적으로 그 명분을 규정을 해버린 건데요. 화환을 철거하기 위해서 그 불법 유동 광고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환이 이제 철거가 된 거고 또 대지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국유지 그리고 시유지였는데 또 경호구역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철거를 강행한 케이스였던 거죠. 그럼 헌재도 용산구청 따라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용산구 같은 경우는 선례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렇게 과감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다만 헌재가 조금 난감한 이유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좀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조금 뭐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헌재가 하자면 할 수는 있는데 괜히 이게 이제 그 오히려 이제 더 자극을 시키는 거 아닐까 이걸 우려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 그 헌재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 정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사례가 그동안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 화환이 놓여 있는 구역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집결지이기도 하고 정찰 구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일같이 가서 이제 내가 놨던 화환이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얼만큼 사라졌는지를 확인을 한다던가, 뭐 서글픈 마음을 달래러 이제 화환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이 화환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달 같은 경우는 헌재 앞에서 신랑이가 화환 때문에 몇 번 있었는데, 그래요? 네, 그 내가 놨던 화환을 직원이 가져간 게 아니냐, 헌재 직원 나와라 해서 길바닥에 들어놓는다던가. 그걸 뭐하러 가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화환을 촬영하려고 할 때 경찰이 제지를 하니까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싸우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헌재도 구청도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좀 애매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이제 탄핵 선고에 맞춰서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 화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는 별도로 네. 지금 화환이 하나의 어떤 시위 물품으로 지금 이용되는 경향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 이거를 어떻게 지금 성격 규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좀 한번 이거 정리를 좀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네, 용산구가 좋은 선례를 보여준 거고요. 저도 네. 사실 취재를 하다가 우리가 언제부터 화환을 가연성 물질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봤던가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폭력 사태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